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2002년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기출문제 해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어느덧 일곱 번째 강의고요. 그 2002년은 제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제가 그 이제 어떤 뭐 지금 용어로 얘기하면 생동차생 신분으로 이제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톡하고 떨어졌는데 그 다음 해인 2003년에 이제 유예 신분으로 제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2002년은요, 그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20년 전인데, 일단은 파격적인 그 당시에 주 40시간 근무제 모형이 일단 나왔고요. 제가 이걸 해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원류가 돼서 올해 브리타라고 알려진 일문도 사실은 어떤 근로시간 단축과 장시간 굴절된 어떤 가산임금 모형의 원류가 되는 게 02년에 일단 출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틀은 뭐냐면 여기 2002년까지가 이렇게 통문제 50점, 25, 25 이렇게 나왔고요. 뭐 지금의 어떤 경향과는 전혀 상관없지만요. 그냥 옛날 노동경제학 역사라고 들어보시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까지가 이제 고 배무기 교수님 책에서 모든 문제를 다 냈고요. 물론 근로시간 단축 모형은 그 당시 교수제에 없었어요. 다 냈고요. 2003년부터 조우영 교수님 책이나 에렌버그, 보라스 쪽으로 서서히 이제 이관이 되는 대변혁의 시기라고 이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문제가 얼마나 되게 통으로 냈냐면요. 임금 격차의 원인을 기업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업 규모별이 아마 맞을 거고요. 산업별, 지역별, 학력별로 각각 설명하시오 해서 그 당시에 배무기 교수님 책 목차만 해도 거의 40개 육박을 해요.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그 온갖 그 뻘소리를 다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심지어 뭐 시그널링 가설까지 막 적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그때 표준 점수가 없었으니까 원점수로 아마 60이 안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요. 절대로 이렇게 통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강론 형태로 부셔가지고 아마 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론 형태로 한번 그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126선에는 제가 80번에 2000년 제1문 해서 여기는 기업 규모별이라고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여기 이제 뭐 노자, 생, 이, 국 해서 앞글자로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기업 규모별,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요.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 자, 이 부분이 올해 노동조합의 임금 격차가 진정한 임금 격차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도 사실은 연결이 돼요. 여기는 노동조합 조직론 하고요. 4번에 있는 이질 노동력 가설. 아예 그 입사하는 사람들의 NPL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올해 3-3에서 논평 형식으로 적어 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만 L분의 K라고 하는 1인당 노동장 비율, 자본장 비율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생산물 시장 구조 가설은 대기업은 독점적인 재화 시장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고 배무기 교수님 책에 있고요. 6번 이하부터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에렌버그 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보상적 임금 격차, 훈련의 규모의 경제, 사직률, 효율성 임금, 1인당 자본장 비율, 감시 비용과 효율성 임금, 그다음에 동기 유발 제도 등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효율성 임금 이거 다시 강론으로 뺄 수 있고요. 보상적 임금 격차와 관련된 논평 형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그 보상적 임금 격차와 효율성 임금 부분을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산업별 임금 격차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목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 임금 격차도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땅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배무기 교수님 책에 지역 간 산업 배치, 지역 간 노동 이동 비용, 도시의 발달 정도에서 뭐 영원하면은 좀 적용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 순수 지역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미국에서 이제 뭐 로키 산맥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요 독점적 착취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배무기 교수님 책에 수요 독점 모형이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노동 수요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강론으로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설은 절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제 다 적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강론과 이렇게 뉴런처럼 연결이 되는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력별 임금 격차는요. 이것도 백무기 교수님 책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선별 기능 있죠. 자, 이 선별 기능이 이른바 시그널링 가설이에요. 이거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나오면 이제 브리타라고 또 평가받겠지만 제가 평론 강의에도 그 실어놨고 나중에 또 할 테니까요. 요거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별 임금 격차는 이제는 사실 그 차별로 지금 따로 떼가지고 별도 단원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가 있었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종별, 직업의 종류나 직무의 종류별 임금 격차는요. 어떤 인허가 사항이어서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내기는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과도적 임금 격차 이 그래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의 노동 공급 곡선의 그 기울기의 차이, 여기는 비탄력, 여기는 탄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W0에서 W1으로 임금이 오버슈팅 됐다가 나중에 공급이 쭉 늘면은 어느 정도 장기 균형점에 수렴을 한다. 이거는 모든 직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한 뭐 5점에서 10점 배점으로 과도적 임금 격차 해서 이제 시기별로 시차가 존재하는 거 하나 챙기시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기출 문제 싹 시리즈로 실어 드린 다음에 또 뭐 예상 문제 형태로 올릴까 생각 중인 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미기출된 영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미줄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외국 저에도 다 있고요. 국내 저에도 공통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낼 거 다 내고 특별하게 낼 게 없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제가 기출 해설이기 때문에 요 정도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요 계산형 문제까지 해서 한번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2002년 50점짜리 제1문 임금 격차에 대한 어떤 총론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